네, 안녕하세요. 윤투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A매치 리뷰를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오늘 일단 몰도바를 크게 이겼습니다. 4대 0으로 크게 이겼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또 경기력을 이렇게 칭찬할 만했지만, 어떤 승리 자체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경기 중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막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대를 압박하거나 수비할 때 보면, 아, 기량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졌죠. 그러니까 음, 어떤 전술적인 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번 경기가 정말 연습에 가까운 훈련에 가까운 경기였다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몰도바 선수들이 뭐 열심히 했겠지만 그냥 1대1 선수들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쉬운 경기를 했던 건 사실이고, 뭐 그 와중에도 이제 4골씩 넣은 건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칭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개인 기량에서 앞서기 때문에 쉬운 경기를 한 건 사실이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뭘 잘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대답할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항상 그렇듯이 바둑알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둑알 좀 쏘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알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저는 좀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가 이제 쓰리백이라고 하죠. 그 상대가 바짝 내려선 축구를 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꽤 수준 높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보고 딱 선발명단 봤을 때 좀 눈에 띄었던 게 투톱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뭐 벤투 감독이 사실 뭐 옛날에 4-1-3이 그 이란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백승호 선수가 나왔던 그 경기에서 아마 손흥민, 황의조 투톱을 썼던 걸로도 기억하는데, 가끔 투톱을 쓰긴 했지만 이게 자주 쓰던 사실 뭐 포메이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굳이 이제 이렇게 앞에서 투톱을 배치해 놓은 거는, 이건 분명히 상대가 쓰리백으로 나온다는 거를 지난 우간다전에서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춤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그럼 어떻게 살려서 디테일을 만들었을까? 라는 거를 이번 경기에 참 어, 짚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몰도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쓰리백을 왜 세울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개인 기량이 떨어지는 팀들이 세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콘테 감독이 쓰는 쓰리백이나 최근에는 뭐 그런 식으로 그 뭐 풀백으로 원래 활약하던 선수들이 스토퍼로 들어온다거나 해서 뭐 기동력도 높이고 공격 가담도 많이 하고 이런 변형 쓰리백, 변형된 형태를 좀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전의 쓰리백을 수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팀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K리그에도 많이 있고. 이제 몰도바 같은 경우는 그 콘테식의 어떤 공격적인 것도 잘하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수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쓰리백을 놓으면 가장 좋은 게 이 수비 사이에서 이 좌우 간격을 굉장히 좁힐 수가 있으니까 협력 수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백이면 이 같은 거리를 커버하려고 그러면 배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 아무래도, 잠시만요. 음, 이런 공간들, 이런 사이사이 공간들이 아까에 비해서 이제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개인 기량이 떨어지는 팀들이다 보면 이게 이제 커브 플레이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서로 멀어지니까. 근데 요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간격들도 좁아지고 이 사이가 좁아지고 이 선수들 간에도 간이 가까우니까 빨리빨리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이제 공격들이 안 되고 했을 때, 상태가 안 좋았을 때, 특히 뭐 벤투 감독이 오기 전에 막 이제 이런 쓰리백 쓰는 팀한테 그 고전하는 때를 보면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뭐 난다긴다 한다지만 여기 측면에 배치돼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다 뚫고 들어가서 득점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게, 얘 한 명 붙었는데 얘가 또 빨리 따라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따라 나오면 이 선수 한 명을 제치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여기 인제 협력 수비가 들어오고 여기 미드필더들도 이렇게 도와주러 들어오다 보면 여기를 혼자 뚫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팀적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아 가지고 그 얘기를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몰도바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아 그래, 한국 너희가 우리보다 세다는 거 좀 인정할게. 어. 그리고 우리는 이 전술을 어찌 됐든 유럽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는 전술이니까, 유럽 기량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기량이 몰도바보단 높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5-4-1로 이 단단하게 수비를 쌓으면서 버티는 축구를 한번 해 볼래?'라고 준비를 하고 나온 거죠. 아마 플랜 A일 겁니다, 몰도바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참 잘 보시면 이게 축구라는 게 공을 들이면 이런 식으로 쉽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축구를 "그럼 왜 여태까지 막 그렇게 밀집수비에 고전했던 거야?"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시간이 좀 사실 K리그 선수들한테는 K리그 처지에서 보기에는 쪼끔 아쉬운 면이 있는 게 지금 다들 동계 훈련 들어갔는데 인제 대표팀 간 선수들은 따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표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체력적인 면은 올라오겠지만 새로운 전술을 배우거나 감독님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럴 때 이제 복귀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은. 좋은 선수들이니까 빨리 녹아들긴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대표팀 차원에서는 좀 필요한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2002년 때도 막 합숙을 막 꾸준히 하면서 막 조직력을 올리고 했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온다는 느낌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파주에 모이면 일반적인 A매치 기간에는 소집돼 가지고 하루 경기 끝나고 바로 모이니까 하루 정도 쉬고 하루 훈련하고 막 하루 전술 훈련하고 하루는 경기 전날이니까 인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이제 비디오 미팅 주로 하고 경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전술 훈련할 시간이. 그러니까 인제 비디오로 계속 설명하고 경기하면서도 발을 맞추는 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 팀 지금 최근에 좀 만족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가서 두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 준비 시간이 거의 일 주일씩 있었단 말이죠. 일주일 지난 경기 아이슬란드전 끝나고도 일주일을 준비를 하니까 이 정도 디테일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런 것들로 큰 틀을 짜 놓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인제 뭐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투톱을 또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전지훈련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팀을 수준 있게 만들어 놓은 어떤 디테일들이 있다는 걸 보면은 '괜찮다.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슬란드전 끝나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몰도바전까지 보고 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아이슬란드전보다도 이 두 경기를 다 보고 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제 이 5명의 수비를 평소보다 더 촘촘하게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지키는 이 4 명의 미드필더들을 어떻게 헤집었냐라는 걸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정말 잘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벤투 감독이 뭐랄까요?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벤투 감독의 그 빌드업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엄청난 비판들과 막 그런 기사들도 엄청 많이 나와서 제가 그때마다 막 이제 막 "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 쓸 때가 아닙니다." 막 빌드업 안 하는 축구가 있으니까 엄청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저는 이런 경기를 보면 '그래서 볼 돌리는 거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릴 건데 자 빌드업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센터백들이 처음 시작이죠. 자 요렇게 가는데 여기서 인제 뭐 박지수 선수였을 겁니다. 박지수 선수가 여기 이용 선수한테 공을 줘요. 그러면 몰도바가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갔을 때 수비를 안 하면 얼리 크로스도 올라가고 본인이 이렇게 돌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랄까 점유율을 잡고 하는 운영을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격을 막으려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를 빠르게 붙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공이 여기서 출발해서 박지수 선수가 땅 해서 이쯤 오면 이 선수가 빠르게 이쪽에 접근을 해줘 가지고 공을 잡을 때쯤에는 이 앞에 딱 와서 서 있어 줘야지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별로 없죠. 근데 여기서 공을 또 뺏기면 안 되니까 여기 인제 이럴 때는 뒤로 공을 보내게 백패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반 초반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었어요. 전반 초반에 좀 한 전반 19분 첫 골 들어갈 때쯤까지는 뭔가 수비가 인제 공격이 잘 안 되고 수비가 뭔가 잘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게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보내면 이 선수가 인제 다시 땡기죠. 그리고 인제 몰도바가 전반 초반에 시도했던 게 이 선수가 여기를 압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선수가 이쪽 다시 백패스 갈 때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이걸 김승규 선수한테까지 보내고 다시 빌드업을 시키는 고런 형태를 많이 썼습니다. 전방 압박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수비 굳히고. 요런 거를 인제 형태를 많이 써 왔는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한 걸 준비를 해온 건데 요거를 인제 어떻게 깰 수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 번 얘기 나왔었지만 이 5명 수비 아까 이 간격이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이 측면 바깥쪽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앙에 있는 이 4 명의 선수들 뭐 5 명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일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윙백을 끌어내려 그러면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이 여기 배치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불러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랑 바뀐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이렇게 당겨 버리는 거예요. 공이 이 선수가 이쪽으로 가서 공이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 가거든요. 공이 들어갔을 때 이쪽에 딱 이렇게 모여 있게 되면 이렇게 다 당겨 버려요. 그러면 간격이 되게 좁아요, 여기가 또. 좁게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불러내면 오히려 이쪽에 숫자가 부족해지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여기 이 선수가 인제 놀게 되잖아요, 따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윙백들을 풀백이 불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선수가 우리나라가 오늘 많이 했던 건데 송민규나 권창훈 선수가 투톱인데도 불구하고 중앙 반칸 약간 그 흔히 메잘라라고 하는 선수들이 움직이기 좋아하는 이 약간 완전 측면도 아니고 이 중앙도 아닌 요쪽에 배치되는 형태가 되고 이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면 얘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처음에는 이 선수를 잡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수비가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여기 6 명이나 이렇게 다 쳐져 있으면 이쪽 역습이 아예 안 되는 효과가 있고요. 예 고걸 생각해 가지고 이 선수가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선수가 뭐 예를 들면 이 10 번으로 배치된 이 몰도바 선수가 오른쪽에 있던 이용을 못 잡게 그러니까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때 빌드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김진수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수가 여기 막 따라 붙겠죠. 당겨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송민규 선수가 막 움직이거나 이때는 송민규 선수가 이쪽 측면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이 이쪽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간격 유지를 위해서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겠죠? 이게 수비 잘하는 팀들이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반대로 갑니다. 근데 반대로 가는데 여기서 그냥 마냥 느리게 "야 공 갑니다. 공 갑니다. 공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안 될 때 전형인 거예요. 왜냐면 "공 갑니다." 할 때 여기 있는 10 명의 선수들이 필드 플레이어가 다시 다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느리게 가면. 그러면 조금씩 다시 다 이동하면서 원래대로 오고 여기를 또 거쳐가면 "공 갑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뭔지 아시겠죠? 공이 느리게 가면. 공이 느리게 가면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가 오늘 시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김영건 선수도 그렇고 박지수 선수도 그렇고 백승호 선수도 그렇고 뒤에 있는 이 선수들이 이거를 단번에 때려주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여기서 백패스가 딱 나오면 여유가 있을 때 이거를 빵 때려주는 경우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 대신에 기회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뺏기지 않고 계속 돌리면서 어느 순간 이 선수들이 쫓아오지 않거나 혹은 쫓아오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가 여유가 있다 싶을 때 이 롱패스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대를 예를 들면 왼쪽에 우리나라 왼쪽에서 공을 돌리면서 이쪽에 몰아넣고 이쪽에 오픈이 됐을 때 이쪽 뒤로 갔을 때 이용 선수가 본인 앞에 지금 벼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면 이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걸 빵 때립니다. 그럼 공을 딱 잡았죠. 그러면 인제 어떻게 되냐면 이용 선수가 올라오면서 공을 딱 잡으면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걸 뒤에서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 못 쫓아가요. 죽어도 못 쫓아가요. 그죠? 간격이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를 롱패스를 한번 딱 넘기고 나니까 얘는 이용 선수를 더 이상 잡지 못하는 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얘가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선수가 딸려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까랑 다르게 9 번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잡았을 때랑 다르게 이렇게 되면 얘가 완전 풀이거든요. 권창훈 선수 자리가. 그죠? 그래서 권창훈 선수 쪽이 비면 3백인데 이게 배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풀백이 더해지면서 5백하고 5대 5 상황이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제 송민규 선수 또 가운데 들어오는 거 좋아하니까 요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막 쫓아오고. 이해되죠? 이 갑자기 아까랑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래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수가 이렇게 딱 끌려 나오면 우리나라가 오늘 잘 쓴 게 뭐냐면 요렇게 딱 끌려 나오면 여기를 권창훈 선수가 이렇게 뛰어가요. 요렇게 측면 쪽을 향해서. 근데 공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가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선수가 원래 포지션이 뭐죠? 센터백이잖아요. 그리고 몰도바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필리쿠에타나 뭐 지금 이제 토트넘에 있는 벤 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쓰는 3백이 아니라 여기가 정통 3백이 들어와서 싸움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권창훈 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 쫓아가야 되니까. 어렵죠 당연히. 왜냐면 얘는 윙포드고 얘는 그냥 센터백이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연장선 그러니까 비슷한 면으로 나온 게 뭐냐면 첫 골 장면이 사실 딱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에서 막 흔든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냐면 조기성이 머리를 땄죠. 그다음에 송민규 쪽에 공이 딱 들어가니까 얘네가 일로 다 당겨졌단 말이에요, 송민규 쪽으로. 근데 송민규 선수가 여기서 잡아서 반대로 전환할 때 보면 이용 선수가 올라와서 잡았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송민규가 이쪽 뒤쪽으로 내려와서 이 뒤에 배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반대쪽으로 오픈을 해 줬고 송민규 선수 쪽에서 공 잘 잡아 가지고 이용 선수가 공 잡으니까 여기 있던 윙백이 잡으러 나가고 권창훈이 들어가고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크로스가 넘어가서 김진규 선수가 득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윙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을 잘 돌리면서 풀백이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안정적으로 공을 돌리고 있지만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놨을 때는 단번에 넘겨줄 수 있는 긴 정확한 전환 패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박지수, 김영권, 백승호가 이걸 다 잘한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걸로 엄청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나온 장면들이 많아요. 제가 몇 개 적어놨었는데 이거 그 풀경기가 업로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나 뭐 다른 데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어놓은 거는 전반 24분 35초. 이용 선수 잡을 때 앞에서 움직이는 게 있었고요. 전반 30분 35초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비슷한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후반전에도 되게 전형적으로 나온 장면이었는데 후반 19분에도 있습니다. 후반 19분. 이동준 선수 쪽에서 공 잡는 장면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풀백들이 이쪽 윙백을 끌어내는 순간 여기를 무조건 침투해서 끌어냅니다. 예. 그러면 중앙에 있는 선수가 끌려 나오면서 여기 간격이 벌어지니까.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또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전반 초반에 좀 기억이 많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전반 초반에 권창훈 선수가 이 뒤로 내려와서 볼 받아준 다음에 김진수 선수 쪽으로 오픈해 주는 패스들이 두세 번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똑같은 위치예요. 여기서 볼 돌리다가 이용 선수가 인제 그때는 이 선수가 잘 잡았거든요. 전반 초반에는. 요런 식으로 잡아서 이게 자꾸 백패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쪽 잠시만요. 마우스로 잡아야 되는데. 자 요렇게 잡고 있는데 볼 투입될 때마다 이걸 잘 잡아서 이렇게 뒤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 쪽에 볼이 투입이 돼서 위협적으로 해 놔야지 인제 흔들 수가 있는데 여기를 자꾸 잘 제어를 하니까 이제 뭔가 이제 공이 잘 안 돌았죠, 전반 초반에. 근데 인제 여기서 이제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약간 허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선수가 여기서 볼이 안 도는데 그냥 앞에 붙어 있으면 권창훈 선수가 붙어 있으면 사실은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뒤가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본인 묻어 있어 봐야 이게 패스 거리도 멀고 여기 수비 두 명이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창훈 선수가 뭘 많이 했냐면 여기서 여기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로. 미드필더 쪽으로. 뭐 김진규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빠져나오면 인제 수비가 어떻게 되냐면 공을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이 선수는 시선이 어디가 있을까요? 공하고 선수 잡은 선수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서 나오는 이 선수를 마크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순간적으로 딱 공을 잡으면서 여기서 공을 딱 나와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겠죠, 공 쪽으로. 좁혀야 되니까 간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누가 비냐면 그리고 그 권창훈 선수 오픈 패스 넣어줄 때 잘 보시면 송민규 선수가 이쪽에 있다가 계속 일로 침투를 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노린 거지, 이쪽으로 원하는 거를 약간 예를 들면. 단번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노리는 것처럼 움직이니까 누가 따라가냐면요. 이 선수가 따라가요, 여기를. 송민규가 여기 있던 송민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윙백이 이번엔 안쪽으로 좁힌다고요. 얘를 잡아야 되니까 침투하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펴요? 여기가 비죠.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가 이번에는 신나게 여기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잡잖아요. 얘가 따라오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온 장면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쪽 선수가.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랑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3대 3이 되겠죠. 이쪽은 바깥쪽에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오겠지. 예. 요렇게 되니까 또 공격이 잘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디테일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가장 이렇게 뭐 밀집 수비 뚫기 쉬운 방법은 이제 리오넬 메시처럼 폭발적인 드리블러가 있어 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제껴 버리면 그게 제일 쉽죠. 근데 그 축구가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도 다 프로축구 선수들이고 한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요런 식으로 공을 돌리고 움직임을 하면서 이 윙백들을 하고 풀백들을
이 맨투맨 1대1로 싸움을 붙이게 만들면서 이쪽 중앙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활용하면서 우리나라가 공격 전개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래서 몰도바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수비를 막 곧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움직임 자체는 그래도 일리가 있어 보이네라고 하는데 한 번 어그러졌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잘 파고드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이제 또 좋다고 칭찬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런 경기들을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대로 3백을 쓰든 4백을 서든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싶어하는 팀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집 수비를 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는데 요거를 개개인 능력으로 풀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그래 너는 이렇게 준비되면 우리 그 윙포워드 안쪽을 좁혔던 윙포워드들이 침투하면서 수비수들을 끌고 들어가고 그 끌고 들어간 공간을 뭐 풀백이 이용할 거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풀백들이 빌드업하면서 공간 만들어서 높은 지역에서 공을 잡아서 상대편 윙백을 불러내고 우리 편 윙포워드들이 1대1 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겠어라고 하는 그 판짜기들이 굉장히 수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기량이 우리나라가 좋았기 때문에 너무 잘했고 막 이렇게까지 평가드릴 어떤 그런 막 내용이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선수 당연히 이겨줬어야 되는 경기이긴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기량이 안 좋은 팀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 개인 기량으로 찍어 누른 축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그 스리랑카전 때 이제 막 그 뭐 얘기 많았잖아요. 막 그 해설위원도 부르고 막 김신욱 왜 안 쓰냐. 김신욱 써가지고 막 투입했으면은 김신욱 머리를 써야지 왜 자꾸 발밑을 주냐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그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저희가 스리랑카 상대로도 우리나라가 스리랑카 상대로도 롱볼 때려야 됩니까? 김신욱 데리고 당연히 짧은 패스하면서 해야 김신욱 선수도 이 본선에 가서 뚝배기도 쓰지만 발도 써야 되는 선수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몰도바도 사실은 물론 스리랑카보다 훨씬 좋은 팀일 겁니다. 그건 맞을 텐데 훨씬까지는 아니려나? 더 좋은 팀일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 그 체격도 좋고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팀을 우리나라가 뭐 개인 기량으로 이동준 빠르니까 이동준 1대1 시켜가지고 뚫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송민규 너가 해봐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걸 팀으로서 움직임을 하면서 잘 만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는 거죠.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압도해야 되는 경기였는데 전술적으로도 얘네들을 해집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축구할 때는 사실. 이게 왜 좋냐면 덜 힘들어요. 내가 얘를 1대1 돌파를 안 해도 우리 팀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해가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얘를 제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축구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제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막 쫓아오려고 그러면 몸싸움도 해야 되고 막 순간적으로 막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공간 만들어가지고 우리 팀이 만들어준 공간에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그거 얼마나 편해요. 고급 축구지, 고급 축구. 힘을 안 써도 되는 축구.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이제 시간을 줬을 때 벤투 감독이 보여줄 수 있는 전술적 디테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꽤 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월 그 이제 그 A매치 기간이 생겼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좀 생소한 시기에 A매치를 보게 됐는데 이 시기에 지금 치를 경기가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가 아직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 제가 기사를 요즘 잘 안 봐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번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다른 느낌으로 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믿고 볼 만한 축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개인 기량은 다 좋은 선수들이고. 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얘기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선수들 평가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는 오늘 이번 경기에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오른쪽에서는 이용 선수가 확실히 주전으로 앞서가 나간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김태환 선수가 저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선수거든요. 왜냐면 공격적이고 막 빠르고 솔직히 최근에 돌파 능력이나 뭐 크로스 같은 거는 보면 김태환 선수 진짜 좋은 풀백이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후반전, 중반까지 우리나라 공격 전개가 되게 잘 됐고, 이것도 빼먹었구나. 권창훈 선수가 그 세 번째 골 넣은 거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잘 보시면 이용 선수가 오른쪽에서 그 공격 가담을 하면서 조기성 선수랑 2대1 주고받을 때 이용 선수가 공격 가담하면서 윙백을 끌어내놨어요. 그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윙백이 이용 선수 잡느라고 수비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이제
권창훈하고 조기성하고 또 권창훈하고 또 김건희로 나가는 툭탁툭탁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용 선수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거를.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이용 선수가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그 제가 이 바둑알 굴리듯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확실히 베테랑이고 어떤 그런 축구 메커니즘을 되게 꿰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오늘 이번 경기에서 공격 전개가 이용 선수 쪽에서 너무 잘 나가요. 권창훈 선수 움직임도 좋았지만 이용 선수가 그런 거 되게 잘 아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서 다 받아줘야 되는지 이제 받아주면서 상대를 끌어내놓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용 선수 나가고 나서 김태현 선수 쪽으로 김태현 선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측면 공격을 와이드하게 써가지고 측면 공격을 이동준하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쓰는 거는 됐는데 이용 선수가 있을 때처럼 뭔가 상대를 끌어내가지고 다시 이용하고 다시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김태현 선수가 뭐 이용 선수 안 된다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어떤 직선적인 느낌의 축구를 할 때는 김태환 선수가 더 어울릴 수도 있지만 쓰리백을 이렇게 전반전에 잘 됐을 때처럼 끌어내가지고 공격할 때는 확실히 베테랑이면서도 물론 김태환 선수도 베테랑이지만 이 어떤 이 축구 지능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이용 선수가 아직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빼먹었네.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걸 어디다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 요럴 때가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용 선수가 길어지는데 빨리 할게요. 이용 선수가 여기 공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딸려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가 딸려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그럼 안 딸려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포기해도 되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왜 딸려 나오냐에 대한 설명인데 얘가 안 딸려 나오고 중앙 지키면 안 되나요? 그것도 일리 있죠, 사실.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비하는 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통 이용 선수가 많이 이용했냐면 오늘 이쪽에서 올라왔는데 얘가 여기를 바짝 따라붙지 않으면 이걸 권창훈 선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러면 느낌이 딱 달라지는 게 보세요. 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용 선수가 크로스 길이 여기 얘한테 걸릴 것 같죠. 이렇게 크로스 약간 얼리 크로스 붙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권창훈 선수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요. 뭔가 크로스 되게 길 잘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용 선수 좋아하는 게 이런 데서 이거 땅볼 크로스 넣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땅볼 크로스 넣는 것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선수가 크로스하기가 너무 좋아져요. 이게 보여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때려 넣으면 들어가면서 헤딩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크로스 각도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가야 돼. 그래서 자꾸 당하는 거예요. 이 외통수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도 잘 돌리고 뭔가 기술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진할 수 있는 위치만 가면 얘는 그냥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안 붙으면 크로스 올리고, 아니, 뭐 붙으면은 내 뒤를 얘가 이제 털어먹으니까 이게 이제 뚫리는 거고, 안 붙으면 얘가 또 달려나가가지고 여기 그냥 크로스 그냥 이렇게 줘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상대를 털어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도 좋고, 머리도 좋으면 축구가 이렇게 쉽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더 설명하면서 길어졌습니다. 28분이나 해가지고 갈게요, 여러분. 저번에 댓글 보니까 경기 중계 보면서 제가 이제 떠드는 거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이긴 한데 이제 자주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업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하는 공부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의 어떤 낙이랄까요? 즐거움 축구 보면서 이제 맥주 한 잔 먹는 게 저의 이제 인생의 낙인데 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라이브를 하면서 보려 그러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예. 그래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1월 A매치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1월 A매치 끝나고 그때 리뷰하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